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뉴스 읽어주는 정쌤입니다.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여러분이 원하는 일 다 이루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발 코로나도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종식되다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한국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백신 관련 기사를 보면 이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요즘 제 관심 분야가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기로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들 수 있어요. 현재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로는 KT의 기가지니, 네이버의 클로바, 카카오의 카카오 미니 등이 있어요. 이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 인식을 통해 음악 감상, 정보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 인공지능 스피커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오늘의 날씨 정보를 알려줘요. 정말 신기하죠? 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도움으로 집에 혼자 계시던 85세의 할머니께서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기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의 기사는 2020년 12월 30일자 국민일보와 KBS에서 일부 발췌한 기사예요. 참고로 제가 기사 본문에는 지난해 12월 초라고 썼는데요. 4일 전 기사지만 2021년 1월 4일 오늘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기사 내용을 편집했기 때문에 2020년을 지난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를 보통 속도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리아 살려줘. 한마디에 독거노인 구한 인공지능 스피커. 지난해 12월 초 충북 영동군이 보급한 인공지능 스피커 덕분에 집에 혼자 있던 노인 A씨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영동군에 사는 노인 A씨는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A씨는 평소 군 보건소 직원들에게 배운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의 사용법을 바탕으로 아리아 살려줘, 도와줘라고 외쳤고 구조 요청을 인식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보안업체에 긴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보안업체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빠른 대처로 노인의 생명을 구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돌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기사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어려운 어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면서 공부해 보세요. 자, 일단 기사 제목 먼저 볼게요. 아리아 살려줘 한마디에 독거노인 구한 인공지능 스피커. 자, 한마디 이건 명사고 짧거나 간단한 말을 한마디라고 해요. 예문을 보면 그는 화가 나서 말 한마디도 안 했다. 한마디, 말 한마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독거노인이 있어요. 독거는요, 혼자서 거주하다, 혼자서 살다. 노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죠. 늙은 사람. 그래서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을을 구하다 있어요. 이건 동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을 구하다라고 해요.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사람을 구하다, 생명을 구하다, 목숨을 구하다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에 빠진 사람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목숨, 생명을 구한 거예요. 사실 다른 의미의 구하다도 있는데요. 이건 찾다
기사인데 그거는 이 기사 제목에 나온 구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보통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어휘는요, 이 기사에 맞는 의미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난해 12월 초 충북 영동군이 보급한 지능 스피커 덕분에 집에 혼자 있던 노인 A씨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해는요, 이 해의 바로 앞해예요. 그럼 이 해의 바로 앞해는 2020년이죠. 올해는 2021년, 지난해는 2020년.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와 같은 단어 작년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할 것은요, 지난해를 쓸 때는요, 붙여서 써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지난번, 지난달은 다 붙여서 써야 돼요. 한 단어로 보기 때문에 붙여서 쓰세요. 뭐 이번 주, 이번 달, 다음 주, 다음 달, 다음에는 띄어서 쓰지만 지난해, 지난주, 지난달, 뭐 지난번도 다 이거 뭐요? 붙여서 써야 해요. 5번에 월 플러스 초라고 되어 있는데 한 달 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의 그 동안을 초라고 해요. 참고할 것은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는 1월 초, 1월 중순, 1월 말 이렇게 말해요. 1월 초는 1일에서 10일, 1일부터 10일까지, 그 다음 1월 중순은 11월부터 20일까지, 그 다음에 1월 말은 21일부터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순, 중순, 하순이라고도 말하고 초, 중순, 말이라고 해요. 이거는 시간과 관계된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에를 많이 쓰겠죠. 말을 할 때 뭐 1월 초에 1월 중순에 1월 말에 뭐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에 충북이 있어요. 충북은요, 충청북도를 줄여서 충북이라고 해요. 충청북도는 도의 중심인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이제 충청도라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청북도라고 해요. 그 다음 7번 보급하다. 보급하다의 보급의 한자는요, 도울보의 줄급이에요. 그래서 물자는 필요한 물건을 뜻해요. 자금은 어떤 목적에 쓰이는 돈을 자금이라고 해요. 그것들을 마련해서 다른 사람이나 또는 지역에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에게 을 보급하다. 예를 들어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보급해야 한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 8번에 덕분이 있어요. 덕분. 이건 명사인데 보통 우리가 덕분이다 이렇게 많이 써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덕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누구 덕분에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할 때 명사 뒤에 덕분에를 많이 써요. 그 다음 목숨은 명사고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을 목숨이라고 해요. 많이 쓰는 예로는 그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목숨을 잃었다는 죽다라는 뜻이에요. 죽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그 작가는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다. 이건 스스로 죽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스스로 죽다라는 뜻이에요. 곧 한자어로 얘기하면 자살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목숨을 끊었다는 스스로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문장 읽을게요. 지난달 11일 영동군에 사는 노인 A씨는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이가 심하다 있어요. 형용사인데 일이나 어떤 현상이 보통의 정도보다 더하다, 지나치다 할 때 우리가 심하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기침이 심하다, 비바람이 심하다, 넌 장난이 너무 심해. 주의할 것은 심하다와 심각하다를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심하다와 심각하는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각하다와 심하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예요. 그 다음 복통. 복통은요, 배 복자에 아플 통자를 써서 배가 아프거나 그런 증상이에요. 명사예요. 참고할 사항은 두통, 치통, 인후통이 있는데 두통은요, 머리 두에 아플 통을 써서 머리가 아픈 증상을 두통, 치통은 이제 치아, 이예요, 이. 치아가 아픈 증상을 치통,
인후통. 인후는요, 이 목구멍을 인후라고 하는데 이 목구멍이 아픈 증상을 우리가 인후통이라고 해요. 그 다음 통증이 있어요. 이거는 몸이 아픈 증상이나 증세를 통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통증이 있다, 통증이 심하다, 두통이 있다, 두통이 심하다, 복통이 심하다, 복통이 있다,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A씨는 평소 군 보건소 직원들에게 배운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의 사용법을 바탕으로 아리아 살려줘, 도와줘라고 외쳤고 구조 요청을 인식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보안업체에 긴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자, 평소는요,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요. 예문을 보세요. 평소에도 진이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 진이는 제 학생인데 제가 이름을 넣었어요. 평소에도 진이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 그 다음 13번에 군 보건소. 군은요, 아까 전에 영동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가 아닌 군이에요. 군. 그래서 군은 시보다 사람 인구가 더 적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있는데요.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료하기 위해 각 구나 시, 군에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검사 받을 때도 보건소에 가서 검사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14번에 바탕 있어요. 바탕은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을 이루는 것인데요.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없으면 한국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제가 무엇을 한 거예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15번에 외치다 있어요. 외치다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외쳤다. 이거는 간접 화법이죠. 그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외쳤다. 그럼 직접 화법은 그는 나에게 사랑해요 라고 외쳤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16번에 인식하다 있어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 예문을 보세요. 시리. 여러분 시리 다 알죠? 시리야 하면 네 부르셨어요 이러죠. 반응했어요 지금. 시리는 아이폰의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서 정보를 검색한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제 아이패드의 시리가 제 음성을 인식해서 대답했어요. 네, 이게 바로 인식하다예요. 음성 인식. 음성은 목소리예요, 목소리. 아니면 사람이 하는 말. 음성이에요, 음성. 보안업체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회사를 보안업체라고 해요. 발송하다. 여기에서 발송하다는요, 이메일, 메시지 등을 보내다예요. 발송하다, 보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발송하다가 뭐 우편 발송, 편지, 서류 발송도 있는데 저는 이 신문 기사의 내용에 나온 발송하다의 의미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안업체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는 부사예요. 바로 그 즉시에라는 뜻인데요. 예문을 보세요.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회사에 취직했다. 취직하다는 이제 회사에 들어간 거죠. 다음 20번에 신속하다. 형용사예요. 움직임이나 일의 진행이 매우 빠르다란 뜻인데요. 신속 배달. 명사도 돼요. 뭐 신속 배달인데 이건 아주 빠르게 배달하다. 또 쓸 수 있어요. 21번에 으로 옮겨지다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하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데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옮기다와 플러스 아어지다를 써서 옮겨지다로 쓴 거예요.
아어지다는 변화를 나타내죠. 그 옮기다는요, 옮다의 사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옮겨지다로 써요. 예문을 보면 에버랜드 사파리에 있던 사자가 다른 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사파리에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파리에 있는 사자가 다른 동물원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거죠. 비대면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빠른 대처로 노인의 생명을 구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돌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뜻은 서로 얼굴을 직접 마주보지 않음인데 요즘에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을 비대면이라고 해요. 반대말은 대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언제까지 비대면으로 수업해야 돼요? 그럼 이 비대면은 예를 들어 온라인, 줌이나 스카이프 등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걸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데 참고할 사항으로 언택트라는 말이 있어요. 콘택트의 부정의 의미, 언을 합성한 말을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 학생들이 선생님 언택트가 뭐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뭔가 없는 영어를 만들어서 뭔가 쓰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대면이라는 말이 뻔히 있는데 언택트? 온택트? 이런 것보다 원래 있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23번에 돌봄이 있어요. 돌봄. 이제 돌보다는 동사인데 이걸 명사형으로 쓰면 돌봄으로 쓰는데 보통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의지해야 하는 환자, 아픈 사람, 노인,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 아동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활동을 돌봄이라고 해요. 그 다음 24번에 수요가 있는데요. 경제나 사회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회에서는 국민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수요라고 해요. 예를 들어 국민들이 1년에 생활하는데 쌀이 10톤이 필요하면 쌀의 그 수요는 10톤이 되는 거를 우리가 수요라고 해요. 반대로 공급은요, 이제 사회 용어로 국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공급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국민들이 1년에 생활하는데 쌀이 10톤이 필요해요. 그런데 쌀을 5톤만 제공하면 쌀의 공급은 5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은 이제 사회 용어로 이제 제가 풀이를 한 거예요. 25번에 급증하다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동사이고 수량이 짧은 기간 동안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급증하다라고 해요. 갑자기 늘어나다, 갑자기 많아지거나 늘어나는 거. 그 반대말은 급감하다죠. 갑자기 줄어들다, 갑자기 감소하다. 그 다음 26번에 대처. 대처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알맞은 행동을 하는 건데요. 동사로는 대처하다. 예문을 보세요.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잘 대처했다. 어떤 어려운 위기나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난 못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뭔가 잘 해결을 했다는 게 이제 대처하다예요. 그 다음 27번에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는 이제 이후를 나타내는 영어고 이 코로나는 알죠? 코로나19의 합성어예요. 코로나라는 감염증을 극복한 이후에 다가올 상황이나 시기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요. 그 다음 대안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알맞은 방법이나 계획이에요. 그래서 표현으로는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대안을 세우다, 대안을 마련하다, 대안을 제시하다가 있는데요. 대안을 세우다는요, 뭔가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계획을 만들다라고 안 하고 세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세우다로 쓰고 대안을 마련하다는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마련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준비하다보다 마련하다로 많이 쓰고 대안을 제시하다는 어떤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을 말로써 내놓는 거예요. 저한테는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시하다라고 해요.
예문을 볼게요. 실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마지막 29번. 주목받다. 동사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관심을 받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 보세요. 최근 한국어 학습자들 사이에서 정쌤 한국어 채널이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만든 예문인데 재미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이제 사전에 잘 나와 있지만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도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수정을 편집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따라 읽으세요. 아리야 살려줘. 한마디에 독거노인 구한 인공지능 스피커. 지난해 12월 초 충북 영동군이 보급한 인공지능 스피커 덕분에 집에 혼자 있던 노인 A씨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영동군에 사는 노인 A씨는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A씨는 평소 군 보건소 직원들에게 배운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의 사용법을 바탕으로 아리아 살려줘, 도와줘라고 외쳤고 구조 요청을 인식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보안업체에 긴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보안업체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빠른 대처로 노인의 생명을 구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돌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따라하셨어요. 그럼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리아 살려줘 한마디에 독거노인 구한 인공지능 스피커. 지난해 12월 초 충북 영동군이 보급한 인공지능 스피커 덕분에 집에 혼자 있던 노인 A씨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영동군에 사는 노인 A씨는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A씨는 평소 군보건소 직원들에게 배운 인공지능 스피커 아리아의 사용법을 바탕으로 아리아 살려줘, 도와줘라고 외쳤고 구조 요청을 인식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보안업체에 긴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보안업체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빠른 대처로 노인의 생명을 구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돌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쌤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주제로 2021년 첫 번째 한국어 뉴스를 공부해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토픽2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회 주제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럼 이번 한 주도 아자아자 파이팅!